네, 네 번째 수업 주제는 치매 환자 보호자가 알아야 할 돌봄 방법입니다. 이화여대 서울병원 신경과 정지향 교수님의 네 번째 수업입니다. 저는 오늘 치매 환자를 둔 보호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치매는 단순한 질환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장기전이기 때문에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준비를 통해서 가족 모두가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주위에도 들어보면 평소에 인품 좋으시던 분이 갑자기 이상 행동을 해서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앞서 이찬영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듯이 치매는 기억력 저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상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때로는 가족을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상 행동이 이유 없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런 모든 행동 뒤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네, 이런 행동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보호자들도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보호자가 적절하게 이해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이상 행동으로 이찬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도둑망상, 버림망상, 부정망상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이상 행동이 원인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망상의 경우는 본인이 기억력이 떨어져서 물건을 어디다 놔두고 실제로 물건을 훔친 사람은 없는데 저 사람이 내 물건을 훔쳐갔어라고 오해를 하시는 거죠. 네, 이럴 때 누가 그 사람이 훔쳐가지 않았다, 어디다 두고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듯이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치매 환자의 공격성이나 불안이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럴 때는 중요한 물건인데 잃어버리셔서 속상하시겠어요.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이런 식으로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먼저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같이 환자가 잃어버린 물건도 찾아보시고 중요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작은 금고나 상자를 마련해 준 후에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서 치매 환자가 직접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또한 버림망상의 경우 환자분들이 가족분들이 나를 버리려고 한다라고 호소를 하게 되는데 이럴 때 무슨 소리냐 그런 식으로 화를 내기보다는 우리가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머니는 저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다정하게 말씀하시면서 환자의 정서적인 불안을 줄여주고 또한 환자가 혼자 있지 않도록 옆에서 많이 돌봐주시고 가족 간의 교류를 늘리면 이러한 망상을 완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막 뭐 이런 경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맞습니다. 그쵸? 네. 예.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그러니까 왜 드라마에 보면은 왜 저기 남편 잠깐 나갔다 왔는데 또 바람 피러 나갔다 왔어. 외도한다고. 저 인간 또 저버릇이 또 나왔어. 막 이러면서 막 싸우는 장면들 나오고 막 그렇게 외도를 의심하는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는 건데요. 이럴 때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생각을 정면적으로 부정하지 말고 감정을 먼저 공유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느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환자가 본인의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환자가 배우자를 의심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본인을 버릴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의심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요. 과도한 해명과 화를 내는 것보다는 치매 환자를 이해해 주시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주시고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앨범에 예전에 우리가 항상 좋을 때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이 사진을 보면서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떠올리고 보호자분이 가능하시면 직접 사랑한다, 아낀다, 애정 표현을 하시면서 안심시키는 방법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좀 이제 공감하는 걸 먼저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맞습니다. 말씀인데 이게 간혹 가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공격성을 보인다거나 뭐 욕을 하거나 같이 싸움을 한다거나 이러면 그때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오인이나 착각에 의한 공격성을 보일 때도 종종 있는데요. 실제로 제 환자분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주야간 보호센터에 다니시는 경증 치매 환자분인데요. 센터에 가서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싸운다고 보호자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상황을 들어서 어떤 특정 환자 옆에서 활동을 하면 그분과 싸우고 원성을 높이는 것이 반복된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본인이 이전에 싫어했던 어떤 분이라고 그분이라고 오해를 해서 그분에게 화를 냈던 것입니다. 닮았나 보다. 그렇죠. 그래서 센터를 바꾸고 난 뒤에는 새로운 곳에서는 싸우지 않고 잘 지냈다고 합니다. 진짜 원인이 있군요. 이렇게 원인에 맞춰서 상황을 바꾸면 대부분 호전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공격성의 경우가 치매 초기 때 망상, 오인, 환시 등에 의한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그치고 말리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왜 이러한 행동이 나타나는지 패턴이라든지 촉발 요인을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찾고 바꾸었는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공격적인 행동이 심해져서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험이 될 경우에는 환각이라든지 망상을 적절하게 완화할 수 있는 한정신영제를 포함한 공격성을 조절하는 약물을 일정 부분 쓰셔야 합니다. 네, 우선은 가족이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원인을 함께 찾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한 상황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이걸 좀 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다 보면 굉장히 돌발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특히 치매를 진단받고 바로 어떤 센터나 시설을 이용하기보다는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때는 최대한 집을 안전하게 바꾸셔야 합니다. 우선 주방은 가스 조리도구, 위험한 도구들이 참 많은데요.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장치를 설치하시고 날카로운 도구라든지 약간 우리가 초킹될 수 있는 지시 위험이 있는 음식은 되도록이면 보호자분의 눈에 띄게끔 약간 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 떡이나 뭐 젤리 이런 것들. 그렇죠. 네. 화장실도 생각보다 낙상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붙이거나 손을 닿는 곳곳에 손잡이를 설치하시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넘어졌을 때를 미리 대비해서 문을 열어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걸음걸이 장애가 있다 그러면 생활 공간의 바닥은 장애물을 치워주셔야 되고 가구 모서리마다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대를 설치해 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치매 환자를 돌본다는 게 참 힘든 일이잖아요. 혹시 이제 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같은 데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아까 박기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있습니다. 이 보험 제도를 이용을 하면요.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복지 용품이 지원이 되고요. 또한 집안 환경 개선 소음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요양 등급 서비스를 받아서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해주는 방문 요양 서비스도 있고 낮 동안 센터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해주는 주야간 보호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이 약간 차등해서 나오는데요.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감경 혜택도 있으니까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초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왜 가끔 이렇게 알람이 오잖아요. 뭐 실종이 됐다, 뭐 신체 뭐 이렇게 사이즈랑 이런 것도 나오면서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종이 되면 어떤 식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치매 환자 보호자들이 가장 당황하는 게 실종인데요. 또 이 실종 역시 미리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만약에 시공간 장애가 조금 의심이 되는 치매 환자인 경우에는 혼자 외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스마트폰을 사드리고 위치 공유 앱을 설치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종 예방을 위해서 먼저 주치의 선생님의 진단서를 받아서 경찰서에 지문인식 사전 등록을 꼭 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치매 안심센터에서도 치매 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GPS 배회 감지기, 신발 깔창, 인식표 등이 있으니까 가까운 곳을 방문하셔서 꼭 도움을 받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잘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팁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알츠하이머병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가족들도 너무 힘들지만 지금 어머니가 가장 힘들 것 같은데 어머니에게 치매 사실을 이야기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평소처럼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이실 것 물어보셨어요.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이런 경우에 처음에는 치매란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정확하게 페트 검사 등을 시행을 해서 알츠하이머 병인지 루이소체 병인지 병명으로 이야기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병명으로. 그리고 진단 직후에 평소처럼이 기본이지만 몇 가지 안내선을 더한 평소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진단을 받았지만 이거는 병 때문이고 부모님의 어머님의 잘못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팀이 되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잘 우리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일단 식사를 하시고 산책하러 갑시다라고 일상생활은 기본과 같은 순서대로 유지하되 병을 진단받은 사실은 인지하고 감정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하시고 화이트보드 같은 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약을 받으셨을 때 이 약에 대해서 잘 드실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진단은 함께 받아들여야 하고 미래에 대한 대비도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치매 환자 보호자가 알아야 될 돌봄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신 정지한 교수님이셨습니다.